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결국 미뤄졌습니다. 도내에서도 접종률이 낮은 초중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가 하면 50대 이상에서는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이 한계치에 다다랐는데요. 강원도는 앞으로 5일이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지만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이틀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70명이 넘는 학생이 감염됐고 교직원까지 합치면 학교 내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2, 3학년보다 접종률이 낮은 고1 이하 초중학생 감염자가 9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돼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강원도 교육청은 학습 결손 등을 이유로 등교 수업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백신 접종 연령을 5에서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는 만큼 정부는 우리 학생, 학부모들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강원도 내 전체 신규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확진자는 68명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전체 위중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2차 접종까지 마친 50대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음압병상 가동률은 88%까지 차올랐고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36개 중에 5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0명 이상에서 100명 정도가 한 4, 5일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 도내의 의료시설에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 지역으로 다 전원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은 아직 도내에서 PCR 검사로 확인할 수 없어 의심 사례가 나오면 검체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동해안 해변의 침식이 매년 반복되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수립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침식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강릉 정동진 해수욕장. 10년 전 43m였던 백사장 폭이 현재는 39m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침식 등급이 우려 단계인 C등급으로 상향되긴 했지만 수년째 심각 단계인 D등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처럼 강원 동해안 해변 곳곳에서 침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식 우려 단계인 C등급과 심각 단계인 D등급의 합산 비율을 의미하는 침식 우심률도 강원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안 침식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연안 자체가 어떤 동해안권에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는 연안 방재센터가 조속히 설치가 돼서 강원도가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국비 사업으로 확정됐고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센터가 들어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부지의 무상 사용과 함께 동해안 침식 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1,166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내년 말 착공해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2차원과 3차원 형태로 각종 모형 실험을 할 수 있는 수리 실험실을 비롯해 연구동과 교육동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원인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최첨단 연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앞으로 연안 침식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당초 452억 원으로 책정됐던 사업비가 해수부의 실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714억 원이나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내년 8월 타당성 재조사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돼야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차질 없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 9월 원주시가 추진하는 대학타운 조성 사업이 대학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실상 택지 개발 사업 수준이라는 뉴스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지주들을 중심으로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주시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대학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부지에 반대 현수막 수십 장이 내걸렸습니다. 대학타운 사업이 사실상 택지 개발 사업이라며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전체 부지의 85%가 최고 36층 규모의 아파트와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반면 대학과 관련된 시설은 2, 3층짜리 센터 한 동과 광장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대 대책위는 이름만 대학타운이라며 건설사 돈 버는데 땅을 강제로 수용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아파트만 뭐 2개 단지 한 1,100세대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대학타운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반대를 하는 거죠. 대책위는 현재 계획을 폐기하고 대학 구성원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원주시는 대학타운 추진을 놓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 24일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타운을 조성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주시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 24일 춘천 순환로에서 공사 중이던 작업자 3명이 냉동 탑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춘천시의 계약상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춘천 순환로. 나무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꽃이 걸려 있고 타담한 담배와 술을 담은 종이컵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4일. 1톤짜리 냉동탑차가 도로 위에서 공사 중이던 작업자들을 들이받아 3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지만 언덕길에다 과속 단속 카메라조차 없어 상습 과속 구간으로 꼽힙니다. 저는 60km 넘지 않고 천천히 오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뭐 단 한 대 차도 제 뒤를 따라오는 차를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언덕에 딱 올라가게 되면 시야가 좀 확보가 잘 안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도로 위 공사 현장이지만 굴착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로 위의 공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지켜야 할 까다로운 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 위 공사는 완충 시설을 장착한 트럭을 배치하거나 500m 간격을 두고 주의, 완화, 완충 구간을 정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춘천시는 현재 경찰 조사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좀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공사장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지자체나 경찰서 쪽에서 이제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입건하고 춘천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도내 각 정당들이 대선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의원들은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의 반성 없는 귀환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통해 강원도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공약들을 꼼꼼히 준비했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대한결핵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의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는 여행 안전 권역이 시행된 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여행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시대 방한 관광객 행정 지원과 관광상품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이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 각 시군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상반기 미점검 차량 중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구조장치 변경 여부 등을 점검해 행정 지도하거나 단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방의회 국내 연수 실태에 대한 춘천 MBC의 연속 보도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이 성명서를 내고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코로나 시국에 관광 연수를 떠난 것도 모자라 다녀온 후에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연수는 해외 연수와 달리 조례나 규칙이 없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관행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관련 조례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또다시 발견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남산면 수동리에서 수렵된 야생 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는 지난 10월 발견 이후 춘천에서는 40여일 만입니다. 현재 인근 돼지 농장 7곳에서 특별한 이상 증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178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축산 농가 입구와 주변 도로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 사천진항의 방파제를 보강하고 항내 수면 안정성을 개선하는 정비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7년부터 229억 원을 들여 사천진항에 방파제와 방사제 구조물을 추가 설치하고 항내 모래를 퍼내는 준설과 작업부지 등을 조성하는 정비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월파 현상이 줄어들어 어선들의 안전한 입출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던 관설동 옛 KT 강원본부 4억짜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결국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내년 2월부터 2024년까지 관설동 2만 2천여 제곱미터에 KT 옛 강원본부 건물을 철거하고 15층 규모 476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KT 계열사의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KT 계열사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신축 허가 신청을 냈지만 원주시가 사옥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며 시가 매입 후 공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10월 13일 청와대에서 분양받은 풍산개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이번에 분양받은 풍산개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의 강아지 암수 2마리로 통일 전망타워에서 관리 중이며 다음 달 15일까지 남북 평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고성군의 특성을 반영한 이름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당선자 6건은 100만 원 상당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며 상징성과 지역 특성, 독창성 등을 고려해 12월 말에 최종 이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고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워크북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과 미리 보는 고등학교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이번 워크북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과 평가의 차이점, 자기주도 학습법과 예비 고1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는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중3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진로 특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동해시가 2021 지방규제 개혁 분야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는 관련 토론회를 비롯해 우수 사례와 과제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정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특별 조정 교부금 1억 원과 포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군 평가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원주 지역 화폐인 원주사랑카드의 월 구매 한도가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다음 달 하향 조정됩니다. 원주시는 원주사랑카드의 10% 할인 혜택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40만 원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판매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발행 금액은 20억 원입니다. 원주사랑카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지난 10월부터 판매액이 급증하며 지난달에는 2시간 만에 20억 원이 모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